원장님, FMD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 식단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암, 그 다음에 사망률은 1위죠. 그 다음에 혈관병이라면 혈관질환이라면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신경질환이라 그러죠. 퇴행성 신경질환. 그리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자가면역 질환. 이거는 면역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환들인데 이런 모든 질환들한테 다 사실 FMD가 도움이 된다고 이제 롱고 박사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또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장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근데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임신부들 그리고 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채소까지도 가려 먹어야 되는 신장 질환 환자들 신장이라면 콩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채소를 가려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린이들 경우에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맞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미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다이어트잖아요. 살 빼기의 목적으로 FMD가 적합한가요? 정말 순수하게 살만 빼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이 굶는 거죠. 네네네. 단식입니다. 단식인데 살 빼는 방법도 세상에는 26,000가지가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살만 진짜로 빼고 싶다 이러면 저는 굳이 FMD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을 빼더라도 건강하게 빼고 싶다. 살이 빠지면서 장수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 건강한 수명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FMD를 추천합니다.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액 검사상에서도 다 모든 것들이 다 정상 범위 안에 들도록 만들고 싶다 할 때 FMD를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체중 감량에 효과는 있긴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봤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이클, 적다시 말하면 한 5일 정도 하면 한 1kg 정도씩은 그냥 빠집니다. 1kg 빠지는데 내가 조금 더 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에서 추천하는 단식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린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 2, 3kg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지가 되나요? 유지하는 부분은 평소 생활 습관으로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늘 먹지 말라는 거. 과자라든지 빵, 그 다음에 당을 주로 올려서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조절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절에 들어가서 술도 안 마시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FMD를 통해서 배운 원칙들을 삶 속에 조금씩 적용해 가면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거겠죠. 조금 다시 올라오긴 하죠. 식단이 끝나면. 그게 약간은 올라오는데 예전의 몸무게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고요.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빠집니다. 다시 빠져요? 네.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사이클 정도를 돌면 한 평균 한 3kg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끝나자마자 다시 쪘다고 이거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봐야겠네요. 한 달 지나면 예전 몸무게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더라도 약간 정도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발토롱고 박사님이 FMD 식단을 만드셨지만 한국 버전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조상이 먹었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한국식 FMD 식단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했던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식으로 바꿔봤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이탈리아식으로 먹지는 않으니까 평소에 물론 이제 음식이 세계화돼서 이태리 음식도 먹고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지
뭐 먹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밥 중에서 건강한 밥이 뭘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곡식을 먹을 수 있는 현미밥을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현미밥을 선택하게 됐고, 이제 서양과 다른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채소를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녹여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지방 같은 것을 녹여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일주일 동안, 아니, 5일 동안 해봤었잖아요. 원장님의 식단대로. 저는 사실 이게 어디 나와 있진 않아서 SBS에서 올렸던 그 유튜브 네. 영상이나 이런 걸 다 짜집기해서 어떻게 봐서 나름 만들어서 해 먹어봤어요. 근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야채 같은 게.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원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때는. 그래서 그냥 거기 나온 대로 그람수까지 다 철저하게 맞춰서 1g도 더 안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대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다들 고민이었고, 물론 저울을 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까지 저울을 대야 되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FMD 식단을 어려운 것 같지만 칼로리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날 1100칼로리, 둘째 날부터 5일째까지 800칼로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크게 보면 한 1000칼로리에서 1100에서 한 800칼로리 왔다 갔다 하고요. 자기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보다 약간 200을 오버할 수도 있고, 최저로 잡을 때는 한 1100에서 800 정도로 잡는다 생각되면, 유일하게 탄수화물은 첫째 날이든 둘째 날부터 5일째까지든 다 375칼로리 정도, 즉 다시 말하면 한 400칼로리 이하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을 주로 먹으니까 현미밥으로 대체한다면 그 정도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를 딱 하면 분량이 나옵니다. 밥 한 공기 정도를 먹으면 되겠구나. 하루에 밥 한 공기. 오히려 방송에서 보셨듯이 밥 한 공기가 꽤 많은 양이고, 아마 실천해 보셨을 때도 밥 한 공기 이렇게 많나? 네, 이렇게 많은데도 효과가 나타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많은 양입니다. 그거를 나눠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한 10% 정도 드시니까 그 정도 분량을 이 정도는 10% 정도는 이 정도 되겠다. 그 정도만 이제 나름대로 측정하면 됩니다. 단백질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콩 단백질이랑 그 다음에 해산물 종류, 페스코 채식에서 사용하는 해산물 종류를 이제 측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은 보통 한 40에서 50%의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합니다. 주로 간식으로 견과류를 해결한다면, 또는 요리할 때 기름을 많이 사용 안 한다면 그냥 한 숟가락 정도의 들기름을 먹어주는 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열량이 그렇죠. 열량이 9칼로리니까 1g에 9칼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다이어트에서 핵심인 채소입니다. 채소는 사실은 잎채소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칼로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는 양을 너무 세밀하게 안 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뿌리 채소는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잎채소, 그 다음에 그 줄기채소, 이런 것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들은 가능한 한 양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40%가 탄수화물이고, 근데 이 탄수화물 안에 채소가 들어가 있나요? 현미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미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잎채소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정도는 무시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럼 정말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잎채소 이런 거 많이 먹어도 됩니다. 정말 무한으로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장을 보러 갈 때, FMD를 하겠다 결심하고 갈 때 굳이 막 어떤 게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걸 사야지가 아니라 그냥 마트에 가서 좋은 채소, 잎채소들을 많이 고르면 되겠네요. 다양한 채소를. 그럼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는 항상 무지개 색깔로 다양하게 한다. 확실히 여쭤보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식단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끝나고 나서 사실 집에 남아있던 제가 원래 안 먹던 무말랭이 이런 것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40% 정도는 현미밥이나 좋은 뭐 뿌리채소 탄수화물 먹고 50% 열량의 50%가 지방이고 10%는 단백질인데 그럼 거의 단백질은 이 기간 동안은 섭취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롱고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문구를 잘 봐야 되는데 단백질 부분은 롱고는 low but sufficien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만 충분히. 적은데 어떻게 충분히 먹지 생각하는데 단백질 우리 몸 안에서 중요한 구조물들을 형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거는 이제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만 하지만 이게 넘쳐나서 들어가서 그거를 노화를 촉진한다든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0칼로리를 먹는 날에 10%만 단백질을 먹는다면 80칼로리만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고기 같은 걸 안 챙겨 먹어도 뭐 해산물을 안 챙겨 먹어도 이미 음식 안에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아몬드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견과류에도 이미 다 그 10%는 섭취하게 될 것 같은데. 책을 만들면서 다 계산을 다 해보고 다 해보니까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양인 것 같지만 단백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단백질 종류를 아예 안 먹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봐요. 그러면 자가포식 작용을 여튼 얻기 위한 점도 있잖아요. 단식 자체가. 근데 자가포식 작용은 그 mTOR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억제하죠. 자가포식 작용을. 근데 mTOR를 자극하는 거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롱고가 사실은 식단을 딱 살펴보면 저게 저탄고지인가? 저탄고단인가? 저게 뭐지? 정체불명이에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장점들을 다 딴 겁니다. 오묘하게 그 비율을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백질을 안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탄수화물이니까 아예 탄수화물을 확실하게 확 낮추는 것도 아니고 네. 고지라고 해서 지방질을 확 늘려서 한 70%를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묘하게 짰습니다. 그 오묘하게 짠 이유는 실험을 통해서 임상 결과를 통해서 이 정도 분량으로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mTOR라든지 그 다음에 당의 대사에서 관여하는 것들도 오묘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기술입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사실은 애플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되면 낙제가 되는데 그 저공 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플은 안 먹으면서도 잘리질 않으면서도 딱 갈 수 있는 방법. 되게 좋네요. 네네네. 그 방법으로 이렇게 딱 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묘합니다. 단백질 양을 예를 들어 생선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끼니를 해결해야 됩니다. 끼니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세 끼 다 먹으면서 이걸 할래.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끼니가 난 아침에 많이 먹나 점심에 많이 먹나 저녁에 많이 먹나 그런 주 끼니를 내가 언제 먹는지를 일단 살펴보시고 그건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끼니라 그래서 그냥 부수적으로 주 끼니보다 좀 적게 먹는 끼니 그 다음 한 끼 정도는 간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으로 따지면 단백질을 먹는다. 그냥 주 끼니에서 한 끼 먹는 정도의 분량으로 먹어도 무방할 정도의 양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고등어를 한 덩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토막 정도? 네네. 한 요 정도 네네. 얘기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이 식단 중에 커피나 차를 마셔도 되는지였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5일 동안은 그냥 원두커피 한 잔 정도는 롱고도 허용했고 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잔 이런 건 안 되나요? 두세 잔 정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떤 현상이 냐면 커피는 탈수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내 몸 안에 있는 물을 빼나가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두세 잔씩 마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녹차는 어때요? 녹차는 가능합니다. 두세 잔 가능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기간에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음료 중에 딱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식초 음료와 카카오 가루를 이용해서 그냥 커피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걸 추천합니다. 카카오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초는 감식초가 됐든 어떤 식초가 됐든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거를 30ml
30ml.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치면 한 2스푼 정도 됩니다. 아. 밥 숟가락으로 30ml 정도를 물 한 150 정도에 섞어서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는 정도의 분량이니까 그거는 식후에 그냥 한 잔씩 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거의 하지 않아서 이제 간헐적 단식 중에서는 지방 섭취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FMD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칼로리 베이스 계산으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또 좀 초과해서 먹어도 괜찮나요? 지방은 다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그 양 정도면 사람들이 나 평소보다 지방을 많이 먹는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더 먹고 싶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 딱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더 많이 먹으면 어떻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FMD 5일간은 최대한 맞춰서 하는 거는 네. FMD와 단순 정말 완전 물 단식 있죠. 물만 마시는 단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물 단식은 저도 해봤지만 힘듭니다. 저도 해봤다가 저혈당증 왔어요. 저는 힘듭니다. 3일째, 4일째까지 견디는 것만 해도 용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물 단식은. 일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네, 효과적인 면에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또 단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단식하다가 담낭에 돌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요. 담석증.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단식을 하니까 결국에는 단식하니까 담낭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줘야지 일을 하면서 걔가 짜주기도 하고 역할을 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돌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안전하게 뭐 할 수 있다면 FMD가 더 그렇죠. 만약에 정말 단식을 하고 싶다면 관리를 받으면서 단식을 하셔야 돼요. 철저한 관리 하에. 그리고 보식도 철저하게 그냥 난 단식 끝낼래 하고 바로 일반적 식사들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보식도 오히려 단식 기간보다 한 2배 정도는 시간을 소요됩니다. 서서히. FMD는 보식은 필요가 없나요? 보통 FMD에서는 하루 정도 그 다음날 6일째 될 때 조심하라고는 하지만 강요하진 않습니다. 보식, FMD를 하고 보식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FMD를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바로 말술을 먹는다든지 또는 무슨 약속이 있어서 막 과하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정도 피하는 수준에서 집에서 상식선에서 네. 하시면 됩니다. 막 죽을 먹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FMD 식단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어차피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FMD가 더 안전하다고 했지만 물 단식을 평소에 좀 주기적으로 했던 분들에게도 FMD를 권하시나요? 물 단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겠지만 나는 물 단식이 너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걸 그냥 계속 하더라도 부작용도 아무 문제도 없어 하면 그걸 해도 됩니다. 근데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힘들게 이렇게 끌고 나가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 단식이 좋은 장점도 많죠. 강력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장기 단식을 해봤다가 한번 저혈당증이 왔었는데 그래서 FMD에 관심이 있었어요. 단식의 효과가 엄청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물 단식을 하려니까 그러다 FMD를 하면은 효과가 동일하게 날 수 있으니까 해보자 하고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FMD 식단은 5일로 어찌됐든 프로그램이 짜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게 이제 아까도 그 칼로리를 묘하게 맞췄듯이 5일이라는 기간도 롱고가 아주 묘하게 맞춘 기간입니다. 사실 대부분 하다 보면 6일째, 7일째 되면 사람들이 수능도가 떨어집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효과는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을 5일 정도로 딱 잡은 겁니다. 심리적인 것도 있었네요. 실제로 해보면, 시켜보면 그때가 딱 힘들어질 때고 일주일을 넘어가네 이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약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을까? 근데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딱 그 시점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길게 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식을 우리가 길게 해서 효과를 더 내듯이 네네. 더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나요? 더 나빠질 거는 없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체중, 그 사람의 지방량, 그 사람이 질병을 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식에서도 사람마다 주의를 하는 것처럼 이 방법도 사람마다 주의를 하는데 단식에서 주의하는 것처럼 심하게 뭘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 이것도 칼로리를 제한을 하고 단백질을 극소량만 섭취하잖아요. 평생 뭐 2-3달 동안 이렇게 계속 살아가겠다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네, 일단 두세 달 기간을 정도. 가지고. 네네네. 네, 단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하는 게 좋겠네요. FMD를 하면서 운동을 평소처럼 해도 될까요? 평소 때는 하면 되는데 이번에 같이 했던 케이스 중에는 본인이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근육이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배가 고파지는 격한 운동할 때 너무 배가 고파지는 운동, 예를 들면 스피닝 힘들어지는 네. 경우에 있어서는 채소, 제가 이제 스무디처럼 채소랑 적당량의 과일 정도를 가른 것들을 한 잔 정도 더 갖고 가서 칼로리가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그 정도는 마시면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FMD는 오일이 정해져 있긴 한데 결국 자가포식 작용을 일으키는 걸 목적으로 할 때 만약에 2-3일만 하고 끝내도 자가포식 작용이 일어나긴 하나요? 그 최소한도의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하다가 마는 거는 FMD 식단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취지의 목적은 달성하기는. 그러니까 오일이 묘한 기간이고 이제 그렇게 더 오래 하는 건 힘들지만 이 정도는 최소한도로 하는 게 좋다라는 기간이 오일. 그래서 여러분 오일은 꼭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FMD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의사들끼리도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의료를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에 나온 자료, 그리고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끼리 강의한 거를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세미나를 열어서 알려주기도 하는 모임인데 이름은 임상영양학교입니다. 근데 임상영양학교에서 제가 맡았던 파트가 이 FMD였습니다. 저도 FMD를 처음 보면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다이어트 방법이겠지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많은 그 논문들도 들어가 있고 또 철학도 들어가 있고 롱고가 가지고 있는 좋은 철학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FMD를 공부하고 또 원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철학이 무엇인가요? 롱고의 철학은 제가 이전에 다른 의사를 만나거나 또는 다른 연구자를 만났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점을 발견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혼자만 안다든지 나의 이익을 취득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이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인세를 재단을 통해서 기부하고 그 기부한 그 돈을 이용해서 새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사들이라든지 연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가지는 거죠. 선순환을 가져서 자기의 좋은 지식들이 넓게 퍼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도 이제 책을 내게 되면 롱고의 뜻처럼 똑같이 이어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제 책의 인쇄를 전에 기부해서 그런 데 돈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처음 하셨던 분이라면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좋은 방법은 저는 FMD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톡스 프로그램을 깨끗이 비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과 FMD를 평생 조금씩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오는 게 전체적인 건강 비결로 볼 수 있는 거죠.